하고 있어요. 자, 그거 말고 또 분석을 하는 방법이 없어요? 있습니다. 자, 바로 유동성 분석인데요. 유동성 분석. 지금 여기에서 자산 쪽에서 유동인 애들만 꺼내와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1년 이내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애들이라고 그랬고요. 이쪽 부채에서 유동 애들만 갖고 와요. 얘 뭐라고 그랬어요? 1년 이내에 내가 갚을래 해요. 그러면요, 나는 앞으로 1년을 딱 봅니다. 짧게 1년만 딱 봐요. 근데 1년 안에 내가 돈으로 가져올 수 있는 애들, 돈 되는 애들보다 1년 안에 내가 갚아야 될 의무가 더 많으면 나는 1년 안에 돈을 만들어서 이 돈을 다 갚지도 못해요. 그럼 나는 회사를 망하게 될 거예요. 1년 안에. 이해되시죠? 1년 안에 돈이 되는 애들이고요. 1년 안에 내가 갚아야 되는 애들이에요. 얘네를 가지고 이걸 갚아야 되는데 이게 더 커요. 1년 안에 갚아야 될 게.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가 더 커요. 그럼 난 1년 내에 회사가 돈을 못 갚고 망할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방법을 찾긴 해야죠. 그런 식으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유동 자산이 유동 부채보다 더 작다면 1년 안에 갚아야 될 유동 자산이 유동 부채보다 더 작다면 나는 1년 안에 갚을 돈을 못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망할 거예요. 이게 바로 유동성 비율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유동 자산을요, 유동 부채로 나눠봐요. 만약에 얘가 더 크면은요, 1보다 크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은 1년 내에 내가 돈을 만들어서 충분히 유동 부채를 갚을 수 있겠구나. 안정적. 근데 유동 자산이요, 유동 부채보다 작아요. 1년 안에 돈을 만들 게 1년 안에 갚아야 될 것보다 작으면 이건 1보다 적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1보다 작게 나오면 유동성 비율은 안 좋은 거죠. 이렇게 확인해낸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밑줄부터 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6페이지고요. 자, 내용은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외울 거 없으시고요. 밑줄만 한번 치고 갈게요.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주주의 몫은 주주가 죽음을 납입한 것과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으로 크게 구성. 그 아래 문단, 그러다 결국에는 회사의 총 자산보다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아지게 되면 주주의 몫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다.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주주의 첫 번째 밑줄 친 거, 주주의 몫은 주주가 죽음을 납입한 것과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으로 크게 구성. 1, 2, 3. 주주의 몫, 주주가 죽음을 납입한 거, 그리고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은 4, 5. 얘네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다 결국에는 회사의 총 자산보다 이쪽 왼쪽보다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빚, 부채가 더 많아지게 되면 주주의 몫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다. 주주의 몫은 당연히 조금 전에 봤던 마이너스, 그 내용입니다. 자, 요거 한번 분석하는 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8페이지, 어떻게 하면 회사가 망할지 아닐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 그 내용인데요. 자금 사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을 치지 마시고요. 자,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회사가 자금 사정에 여유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돈, 얘네 회사가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여유 자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익이 나는 회사라고 할지라도 갚아야 할 빚을 갚지 못하면 부도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회사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제 갚아야 될 것보다 내가 돈 버는 것보다 갚을 빚이 더 많아요. 그래서 못 갚고 있어요. 그러면은 위험한 거죠. 자, 갚아야 할 돈을 제때 갚을 수 있느냐, 이 내용이에요. 자, 네모 박스 아래 밑줄 칩니다. 대표적인 검토 방법으로 1년 내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과 1년 내 지급할 유동부채의 크기를 비교한 다음에 유동 비율이라고 적어주세요. 유동 비율. 지금 방금 본 내용, 이 내용입니다. 유동 비율. 자, 그 아래줄 밑줄 치고 나와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상대적인 비율을 유동비율의 네모. 자, 유동부채와 유동자산의 상대적인 비율. 그래서 1이 넘느냐 안 넘느냐 이걸 따지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 재무상태표 제가 설명드린 내용 나오고 있어요. 자산의 유동적인 자산, 유동자산인 1년 이내 현금화가 되는 자산, 1년 이내 현금화가 되는 자산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아래 부채 부분 보고 있죠. 유동부채에는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채무예요. 1년 이내 현금화 시켜서 이 돈으로 1년 이내 돈을 갚아야 되는 건데 갚을 돈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할 징조겠죠. 그래서 단기 유동성 분석, 유동 비율로 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유동 비율 어떻게 구한다고요? 유동 비율 방금 이것처럼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눠주게 됩니다.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눠주게 돼요. 그러면은 뭐 1점 몇몇몇 나오든지 0점 몇몇몇 나올 거예요.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줘야 퍼센트로 바뀌게 됩니다. 뭐 곱하기 100은 큰 의미는 없고요.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 밑줄 칩니다. 1. 동그라미 1 단기 유동성 분석 옆에다가 단기적 안정성이라고 적어주세요. 단기적, 이 회사가 1년 동안 안정적이냐 어쩌냐 보는 거예요. 자, 유동비율 밑줄 치고요. 자, 밑줄 계속해서 칩니다. 유동비율이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어 측정하는 비율. 그래서 그 아래 박스 유동비율 구하는 공식에 별표시 3개 해주세요. 자, 그 아래 나와 있는 거 당자비율 밑줄 칩니다. 당자비율. 자, 밑줄부터 치고 설명드릴게요. 당자비율이란 유동자산에서 오른쪽 재고자산이나 선급비용을 제외 그 아랫줄 가운데 당자자산만을 고려하여 유동성을 평가하는 비율 하고 당자비율 옆에다가 별표시 하나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자, 우리요 지금 유동비율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어요. 유동자산에서 유동비율이랑 부채랑 비교를 해봐가지고 유동자산이 더 큰지 유동부채가 더 큰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유동 비율이 높게 나왔어요. 자산이 더 유동비율보다 유동부채보다 더 많대. 다행이네 하고 봤더니 좀 더 보수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야, 너 유동자산이 이거 들어가 있어? 근데 재고자산 한번 좀 보여줘봐. 그래서 재고자산을 딱 창고를 가서 봤더니 안 팔리는, 시대가 너무너무 지난 그 옷들만, 구형 되게 유행이 지난 옷들만 있어요. 이거 갖고 있다고 해도 안 팔리면 어떡해? 야, 이거 안 팔려서 창고에 지금까지 처박아뒀던 거잖아. 야, 이건 빼고 계산해보자. 이건 빼고 계산해보자. 야, 재고자산 이거 지금 현금화 시키려고 했던 거였는데 야, 이거 팔리지도 않으면은 유동비율로 계산한 게 의미가 없잖아. 재고자산 금액은 큰데 많은데 이거 다 안 팔리면 어떡해 내년에. 얘 빼고 계산해보자. 얘 빼고. 그래? 얘를 뺀 애들을 뭐라고 불러요? 얘를 뺀, 재고자산을 뺀 얘네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얘네 이름이 따로 있었죠? 뭐예요? 얘네가 당자자산입니다. 그래서 얘 재고자산을 빼고 당자자산만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게 바로 당자비율이에요. 어떻게 해요? 지금 유동자산 자리에 유동자산이 아니라 누굴 넣어요? 당자자산만 넣는 거예요. 재고자산을 뺀 애들. 똑같이 얘네를 어떻게 해요? 유동부채로 해서 나누게 됩니다. 곱하기 100 하면은 당자 비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재고는 빼고 가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장기 안정성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안정성 분석. 자, 우리가 단기 안정성 분석 봤어요. 뭐예요? 단기 1년 이내에 내가 돈을 잘 갚을 수 있을지, 회사가 안 망하고 잘 갚을 수 있을지 단기적으로 봤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볼 거예요. 우리 1년이 아니라 좀 더 길게 봐가지고 이 회사가 제대로 안정적인 건강한 기초 체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내용입니다. 밑줄부터 치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2번 장기 안전성 분석. 기억 자기자본 비율 밑줄이요. 자기자본 비율이란 총 자본에서 자기자본 비중을 나타내는 비율 하고 그 아래에 네모박스 별표시 해주세요. 자기자본 비율은요, 내거 비율이에요. 내거 비율. 내거 비율. 내거 비율. 자기자본 비율 옆에다가 내거 비율이라고 적어주세요. 쉽게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요 10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오, 기분 좋네요. 10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자,
자, 집은 10억짜리인데요. 얘 어떻게 내가 집을 구했는지 알려드릴까요? 저는요, 이 집을 구하기 위해서 내 돈 3억과 은행 대출 7억으로 이 집을 샀습니다. 내 돈 3억과 은행 대출 7억으로 내 집을 샀어요. 그러면은요, 내 집에서 내 거 비율은 얼만큼이에요? 3억이죠. 10억분의 3억인 30%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기 자본 비율은요, 내 거 총 자산에서 내 거 총 자본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 비율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자기 자본 비율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총 자산, 즉 총 자본이랑 같은 말이에요. 총 자산이든 총 자본이든 이거 중에, 또는 총 자산 또는 자산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거 중에 내 거 자본이 얼마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요 비율이 자기 자본 비율입니다. 곱하기 100을 해줘야 퍼센트가 나오겠죠. 자, 다음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요, 내가 내 돈은 3억은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을 얻기 위해서 대출 7억을 받았어요. 그럼 난 이 3억 대비 내 돈 3억인데 대출은 7억이네. 이게 자기 자본 비율입니다. 내 자본, 자기 자본 내 거 3억분에 내가 받은 대출, 부채 곱하기 100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부채 비율이 나옵니다. 난 3억밖에 없는데 7억이나 부채를 지었구나. 자,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우리 이쪽을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이쪽을 가지고 대출이 7억과 내 3억을 가지고 계속 계산을 했어요. 자, 재무상태표를 보면은요, 이렇게 가로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비교하든지 당자자산과 유동부채를 비교하는 요 가로로 하면은요, 요걸 가지고 하는 게 단기 안정성 분석이었고요. 1년 이내에 짧게 봐가지고 돈을 제때제때 갚을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봤고요. 또 지금 본 장기 안정성 분석은 내 부채와 내 자본, 이거의 관계를 가지고 계속 봤습니다. 내가 10억짜리 집을 얻는 데 있어서 7억은 대출을 받고 3억만 내 돈이면 내 자기 자본 비율은 몇 퍼센트다? 30%다. 내가 3억밖에 없는데 부채는 7억이다. 그러면 200%가 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세로로 하는 게 장기 안정성 분석이었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으로 예제로 한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요, 242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식회사 3일의 유동 비율, 당자 비율과 부채 비율을 계산을 하래요. 유동 비율과 당자 비율, 부채 비율, 유동 비율과 당자 비율과 부채 비율. 자,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올리셔야 돼요. 자, 유동 비율은 어떻게 구하고, 당자 비율은 어떻게 구하고, 부채 비율은 어떻게 구하는지. 자, 유동자산, 당자자산, 유형자산, 자산 총계 이렇게 나왔네요. 얘네 자산끼리 모으고 부채끼리 모으면 그냥 바로 재무상태표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재무상태표 모양처럼 안 돼 있더라도, 이렇게 막 섞여 있더라도 뽑아낼 애들 싹싹 뽑아내면 돼요. 자, 먼저 유동 비율부터 구해 볼까요? 유동 비율. 유동 비율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유동 비율은요, 내가 1년 내에 돈을 댈 수 있는 유동 자산에서요, 내가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유동 부채를 나눠주면요,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된대요. 유동자산 뽑아내고요, 유동부채 뽑아내면 되겠네요. 자, 유동자산 여기 나와 있네요. 유동자산 3천만 원. 그리고요, 유동부채 나와 있네요. 1,000만 원. 그러면은 1,000만 원 분의 3천만 원 곱하기 100% 하면 300%네요. 정답은 300%. 자, 다음 당자 비율입니다. 당자 비율 뭐였어요? 당자 비율 유동 비율보다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보수주의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고 자산을 빼고 계산하는 거죠. 유동 자산에서요, 재고 자산을 뺀 당자 자산만 갖고 하는 거예요. 유동 자산이 3천이고 당자 자산이 2천이면 재고 자산은 1,000이라는 소리네요. 당자 자산 2천을 갖고 오고요. 마찬가지로 당자 비율은요,
유동부채는 그대로 가져오는데요. 1년 내에 내가 갚아야 될 유동부채는 그대로인데 내가 재고자산을 뺀 당좌자산만 가지고 계산을 해보자. 곱하기 100 해자. 이게 얼마예요? 자, 당좌자산 얼마였어요? 2천만 원이고요. 유동부채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곱하기 100 하면 얼마예요? 200%죠. 당좌 비율 200%. 자, 부채 비율 계산하래요. 부채 비율 어떻게 계산해요? 내가 갖고 있는 자본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 얼마예요? 부채 비율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분에 자기 자본 또는 자본분의 부채 곱하기 100이죠. 내 자본 얼마예요? 4천만 원이고요. 부채, 유동부채랑 비유동부채 더하니까 4천만 원이네요. 곱하기 100 얼마예요? 100%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요, 우리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이 회사가 돈을 제때 갚을 수 있는지 아니면 건강한 회사인지 확인을 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